찾아가는 방문 서비스. 청취자분들 안방으로 홈닥터를 보내드립니다. 굿모닝 주치 기승국 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홈닥터 예. 예방학과 원장 기승국입니다. 예, 또 목소리 멋있습니다. 예, 아니 저는 우리 원장님하고 지금 방송 한 몇 회 했죠. 네, 원장님 오시면 좀 그 건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너무 좀 이렇게 직설적으로 좀 말씀하시고 좀 이렇게 저에게 그 불안과 그 공포를 예, 좀 심어주시니까. 근데 또 이게 또 작심삼일이에요. 또 그런 환자들 많죠, 그죠? 아 그렇죠. 사실은 술, 담배 괜히 중독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다 끊기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뭐 저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예. 담배 한 대 피우면 기저귀 차는 날이 하루 늘어난다고. 예. 그런 얘기 말씀 많이 드리고요. 사실 제가 최근에 예. 원래 반창고를 살색 반창고를 썼었거든요. 네, 그걸 환자분들한테. 근데 요즘 흰색 반창고로 바꿨습니다. 그게 왜요? 왜냐하면 기저귀 차면 욕창이 자주 생기거든요. 이제 와상인 환자들이니까 계속 누워 계시니까. 누워 계시니까. 근데 욕창을 이제 드레싱해서 살색 반창고를 붙여놓으니까 이게 똥이 묻으면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대변이 묻으면. 네, 대변이 묻으면. 그래가지고 흰색 반창고를 바꾸면 이게 똥 묻으면 구분이 되니까 요거는 드레싱을 바꿔야겠구나. 네, 이런 거를 느끼기 위해서 이제 흰색 반창고로 바꿨죠. 그래요. 사실은 저도 굉장히 우울한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아니 네. 지금 이게 우리가 그 웃으면서 들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게 나의 일일 수도 있고 미래에. 네. 그렇기 때문에 참 그렇습니다. 이 건강 문제 참 지금 건강할 때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건강할 때 챙겨야죠. 이게 결국은 나중에 다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즐겁게 살아야지 하는 게 나중에는 웃음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예. 뭐 특히 이런 분들 지금 굉장히 나 즐겁게 살고 있다. 술 담배 열심히 하면서 지금은 즐긴다. 네,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쿨하게 얘기하시거든요. 제가 쿨가이라고 하는데 건강 쿨가이라고 얘기하는데 와상 환자 중에 쿨한 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누워서 똥지리고 있어가지고 웃음 하나도 안 나옵니다. 방송용으로 대변으로 좀 바꿔주시고요. 예, 아니 근데 뭐 제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드려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제가 술을 끊자고 결심한 게 지금 10개월째거든요. 근데 10개월 동안 딱 2번을 마셨어요. 그런 건 괜찮나요? 제가 또 사회생활 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마실 때는 또 마셔야 되니까. 사실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 전반적으로 과거에는 이런 연구들이 있었어요. 사회적 음주 정도, 뭐 한두 잔 마시는 건 건강에 좋다. 오히려 뭐 포도주 마시면 좋다 이런 연구들이 있었는데 그 연구들 다 폐기되고 있습니다. 고퀄리티 연구들은 한 잔을 마셔도 안 좋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쌓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술하면 보통은 간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또 뭐 어떤 뇌과학자분은 그런 얘기하더라고. 뇌가 더 문제다. 알코올성 치매 말씀하시는 거예요? 치매는 뭐 뇌의 타격, 인지저하가 더 문제다 하면서 술을 뭐 소주 한 병 마시면 회복하는데 뭐 30일, 60일 걸린다.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까지 고려하셔서 여러 가지 음주 습관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게 여튼 다 끊어라. 한두 번도. 그렇죠. 사실은 저도 한 1년에 한두 번 마시긴 하는데요. 그건 알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나는 어차피 못 지키니까 노력 안 할 거야라고 생각하면 더 생활 습관이 좀 변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아시죠? 우리 기승국 원장 오시는 날에는 저희가 문자 받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지금 오늘 주제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궁금하다 싶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샵 0999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즉각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아이스 브레이킹 조금 길어서 곧바로 이제 주제 들어가죠. 오늘 주제 뭡니까? 오늘은 복합유병, 다중이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다중이완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병에 걸렸다 이런 말이고요. 다중이완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렵긴 한데 모두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고 사실 저도 그 이상지질증이랑 고혈압약을 동시에 먹고 있기 때문에 다중이완 상태죠. 간단히 말하면 합병증 뭐 이런 건가요? 합병증 개념보다는 그 만성의학적인 혹은 정신질환들 이런 것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과거에는 뭐 동반 질환 이런 얘기들을 많이 썼었는데 예. 그거는 사실은 약간 주질환이 있고 음. 그다음에 아까 말한 뭐 합병증식으로 부차적인 질환들이 생겼다는 걸 의미한다면 이거는 전혀 다른 혹은 뭐 물론 병태 생리를 공유할 수도 있겠지만 예. 조금 약간 독립적인 형태의 질환들이 여러 예. 개가 병발하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중하면 이제 여러 가지인 거고 이환이 이제 병에 걸렸다는 병에 뜻이잖아요. 걸렸다. 네. 그죠, 그죠. 네, 그런 뜻이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무래도 그 원장님 이렇게 현장에서 많은 환자들 좀 보셨을 텐데 저 어떤 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좀 많던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환자 인구 집단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산업보건 현장에서 이제 예. 노동자들 건강 상담하고 진료를 하고요. 그다음에 재택의료 현장에서 주로 노인 그리고 장애인 진료를 보고 있는데요. 두 개 환자군이 조금 달라요. 예. 대표적으로 이제 산업보건 현장에서 보면 이제 사실은 노동자들은 건강합니다. 이게 건강한 노동자 효과라고 하는데요. 건강하지 않으면 일하러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로 증상이 없는 예. 만성 질환이 만성 질환의 다중이양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대표적으로 아까 말한 저처럼 고혈압과 이상지질환증 조합이 많죠. 근데 당뇨병은 자체가 그 유병률이 좀 낮다 보니까 예, 예.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노인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요즘 많이 보는 게 네. 저는 사실 정신과 의사가 아닌데 네. 저 치매 환자 진짜 많이 보거든요. 네. 어르신들 중에. 네, 치매 예. 인지는 다 떨어져 계셔서 치매 환자 많이 보고 그럼 사실은 약간 이건 편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사실은 치매라는 게 어려운 이유가 어머니가 날 기억 못해 이런 거보다 사람이 성격이 변하거든요. 뭐 망상 이런 게 생겨서 예. 누구 도둑으로 몰아간다든지 누가 날 죽이려고 한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저를 부르다 보니까 치매 환자가 많을 수도 있긴 한데요. 근데 치매 환자 많고요. 그다음에 요즘 제가 굉장히 머리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만성 신부전환 신장이 망가진 환자들. 예.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거의 투석해야 될 정도 환자들까지 많이 받아가지고 사실은 너무 노년의 환자들은 투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힘드시죠. 왜냐면 4시간씩 주 3회에서 4회 정도 받아야 되는데 90대가 넘어갔어요. 그럼 주 3, 4회 투석 받으면 왔다 갔다 하다가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힘드시다. 요즘은 약간 뭐 보존적 신장 관리라고 해서 개념이 있긴 한데 그 예. 영국 쪽에서는 조금 나오는 개념인 것 같은데요. 아직 연구 결과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예. 저는 두 가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치매와 만성 신질환. 만성 신질환. 그리고 만성 신질환이다 보면은 신장에서는 또 에리스로포이틴이라고 조혈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근데 신장이 망가지면 조혈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조혈. 그러니까 빈혈이 많이 와요. 이것도 제가 빈혈도 어떻게든 치료해 보려고 뭐 온갖 방법을 다 쓰는데 예.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은 이 말씀하신 대로 이 재택 의료 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산업 현장에 계신 분들 이거 아무래도 의료적인 접근은 좀 다르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그 산업보건에서 그 만성질환 같은 경우에 약 드시고 생활습관 관리를 하면 좋아지죠.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고혈압 예. 약 먹으면 거의 괜찮아지고요. 그 고지혈증, 그러니까 이상지질혈증 같은 경우 스타팅 최저 용량만 먹어도 LDL 콜레스테롤이 절반으로 반토막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 되면 약이라도 먹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예. 그런데 그리고 생활습관 관리까지 하면 더 좋아지고 심지어 정말 살 빼고 생활습관 관리 잘 하시잖아요. 그럼 약도 끊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재택의료에서 하는 노인들이죠. 낫지가 않아요. 낫지 않아요. 치매 나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나마 저 같은 경우에는 치매 같은 경우 치매약과 그다음에 우울증 약을 조금 쓰면은 조금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어떤 분은 약을 썼더니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 집에 들어갔더니만 욕하고 쫓아내시는 분이었는데 약을 썼더니만 환자 보호자분께서 사람이 중심이 잡힌 것 같다고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이게 근본적인 부분을 건드리기는 어렵다 보니까 뭐 기본적으로 노화가 있으니까요. 다시 젊어질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해도 기대 목표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죠. 그럼 재택 의료가 필요한 환자는 곧 고령의 환자 이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고령의 거동 불편한 환자들이 그 법에서는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환자들 그런 분들을 그동안은 계속 집안에 일종의 깔려 있었다는 표현이 맞죠. 그리고 참 이게 좀
저로서는 약간 아이러니한 일이기도 한데 예. 저의 경쟁자는 음. 옆에서 재택 의료를 하는 의사가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왜 그러게? 왜냐면 우리나라는 대리처방이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가서 진료를 하면은 어. 비용이 뭐 4만 원, 5만 원이 나와요. 근데 외래로 보호자가 대리처방 받으면 1,5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급할 땐 막 부르세요. 막 그래서 급성기. 네, 급성기. 사실 저는 급성기 환자는 굉장히 어려운데 수가는 굉장히 우린 급성기 수가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응급출동 수가는 그냥 일반 수가를 받고 하는데 예. 이제 환자 상태가 좀 급성기 괜찮다 넘어갔다 하면 싶으시면 제가 대리처방 평소에 하시구나. 가는 의원이 있어요 하면서 끊어버리거든요. 그걸 그럼 그렇게 굉장히 하면 힘들죠. 그러니까 그거는 좋지 않은 거죠. 환자 입장에서는. 환자 계속, 입장에서는 또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은 급성기 상황이 왔던 게 대리 처방을 받고 관리가 안 돼서 급성기 상황이 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또 그냥 약을 싸게 진료비 1,500원에 약값만 받는 곳이 있다고 해서 또 가면 예. 또 조만간 또 아이고, 오겠죠. 네.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환자들을 보면은 일이 일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게 좀 그런 거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다중이완하다가 저는 사실 노인의학 전공자라 그런 예.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보니까 다중이완을 검색을 해보면 네. 이 고령화 추세에 맞춰진 거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그렇죠. 노인 쪽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죠. 네. 있더라고요. 오래 살면서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오래 살면서 예전 같으면 다 돌아가셨을 분들이 약 먹고 관리를 하니까 이 질환이 있지만 더 오래 살 수 있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질환이 생기면서 다 관리를 하게 되면은 예. 기대 수명은 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쉬운 점은 이제 기능은 좀 떨어진 상태로 오래 사시는 거죠. 예. 네. 아니 진짜로 이 한 가지 병으로 고생하는 것도 힘든데 네. 이 다중이완으로 고생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병을 같이 있다. 네. 진짜 이중고 삼중고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런 질환이 있으면 뭐 대표적인 걸로 약을 많이 먹게 돼요. 네, 약. 제가 환자 중에 제일 많이 약 드신 분이 27종이거든요. 와. 저는 그런 분들은 이럽니다. 저는 밥 안 먹어도 됩니다. 약만 먹어도 배불러요.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약을 많이 먹다 보면은 그 처방 연쇄라는 게 일어납니다. 처방 연쇄. 네. 이게 뭐 그건 어떤 뭡니까? 분들은 또 명확하게 해서 잘못된 처방 연쇄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약을 먹으면 세상에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생겨요. 그러면 약을 먹으면 생기는 부작용을 조절하기 위해 약을 또 먹습니다. 그럼 약을 부작용을 조절하기 위해 먹는 약의 부작용이 또 생기죠. 그럼 또 그 부작용을 위해 조절하기 위해 약을 먹어요. 그럼 밑도 끝도 없이 약이 늘어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또 사람들이 특히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은 약에 약간 편집증적인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어떤 증상이 나타났어요. 이걸로 고생을 하시니까 이거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해요. 불안해요. 최근에 뭐 작년에 봤던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약을 항상 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뭐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게 약을 주시려고? 최대한 적절한 양의 약을 먹도록 하려고 하는데 뭐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약을 처방하는 거는 기술이고 약을 끊는 건 예술이라고. 네. 저는 예술가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근데 이 약에 대해서 편집증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환자들이 환자들이 예를 들면 제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노인들은 소화 안 된다고 소화제 엄청 많이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처방약뿐만 아니라 기타 뭐 마시는 소화제들 이런 것도 많이 드시고 그런데 그래서 한 번은 아주 유명한 그냥 상품 말해도 되나 배아제라고 그걸 한번 끊어봤어요. 끊어봤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숨이 안 쉬어진다고요. 그거는 그냥 패닉에 빠진 거죠. 그렇진 않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실제로 않은데. 그렇지 않죠. 내 마음에 이 약에서 내가 먹던 약이 이렇게 많았는데 이 약이 하나가 빠졌다는 순간 마음이 너무 불안해 빠진 거예요. 그 반대로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플라시보가 건강 보조식품 같은 경우도 학설 대립이 있다. 그래요. 이게 건강 보조식품은 어차피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싸면 드세요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비싸야. 비싸야 플라시보가 없기 때문에 건강보조식품은 어차피 효과 없으니까 비싼 거 드세요. 마음에서
엄청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또 이러거든요. 건강보조 또 회사에서 또 연락 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 원장님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예. 그리고 저희 원장님, 그 아무래도 그 이 환자를 대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병을 갖고 있는 네. 이 다중이한 환자들을 대할 때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처리를 그러니까 치료를 해야 될지. 그 다중이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일 어려운 점은 뭐냐면 수가가 없다는 겁니다. 아, 그거 이제 개인적인 거고. 네, 이게 그치, 그치. 왜냐하면 아까 말한 예술이라고 말하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질환이 여러 가지 있다는 거에 예.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특히 노인 같은 경우 어. 약에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약의 용량에 예를 들면은 약 중에 제일 유명한 약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약이요?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타이레놀. 아, 되게 상품명이긴 한데. 네네. 여기 예. 네, 그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약전을 조용히 읽어보시면 가만히 읽어보시면 소아 용량은 있는데 노인 용량은 없어요. 무슨 용량? 노인 용량은 노인 없어요. 용량? 아. 많은 약들이 노인 용량은 없습니다. 타이레놀 예. 마저 없는데 타트네롤로 할게요. 예. 이거마저 없는데 어. 다른 약들이 있겠어요? 보통 보면은 신장 기능을 고려해서 알아서 잘 가감하시라고 써 있어요. 아. 그러니까 되게 그런 게 노인에 어렵겠네. 대해서는 용량마저도 과학적 근거가 없고 아까 말씀한 그럼 이제 이런 약 하나에도 용량에도 과학적 근거가 없는데 예. 그럼 이런 다중이완 이 질환과 이 질환이 함께 있을 때 과연 근거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너무 어렵죠. 그래서 굉장히 증상과 예. 이 사람에게 주는 이익들을 고려하여 하는 거고 최근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스피스도 좀 하다 보니까 이게 호스피스가 대표적인 건데 호스피스 같은 경우 기대 여명이 굉장히 짧잖아요. 예. 근데 약마다 어떤 타임 투 벤십 TTB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익을 볼 때까지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기대 여명이 뭐 예를 들어 3개월이에요. 예, 예. 근데 이 약을 먹었을 때 이익을 볼 때까지 6개월이에요. 그럼 이 약은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증상과 환자별로 개별화해서 예, 예. 이 약을 조절해야 되게 과학적 근거가 없이 그나마 있는 과학적 근거를 최대한 끌어모아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예, 예. 이렇게 열심히 해도 수가가 없어서 더 힘듭니다. 아, 수가. 제가 어떻게 드릴 수도 없고. 아니 근데 원장님, 이게 근데 아무래도 이 다중이완 같은 경우에는 그 이 병에 걸렸으면 요거를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또 요 병에는 또 그 적절하지 않은 약이 또 투입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 네. 또 그 또 반대가 또 현상이 있을 것 같고. 네, 어떻습니까? 그런 약들이 되게 많아요. 어. 그래서 뭐 아까 잘못된 처방 연세인데 예. 이게 더 좋은 예시일 것 같아서 그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암로비디핀이라는 고혈압 약을 잘 안 쓰거든요. 예. 근데 암로디핀을 왜 안 쓰냐면요. 하지 부종이 생겨요. 아, 그러니까 다리가 부는 거? 부어요. 다리가 부어요. 근데 이럴 때는 이제 능숙한 노인 저 같은 전문 의사들은 암로디핀 끊거든요. 그러니까 효과는 좋지만 다리가 부는 다리가 그 부작용이 네, 생긴다. 부작용이 있죠. 예. 예. 근데 이게 환자를 관찰을 안 하면 다리가 부었네? 이뇨제를 처방합니다. 근데 이뇨제를 처방하면요. 예. 절대 안 빠져요. 다리 하지 부종 안 빠지고 예. 오히려 탈수가 오고 그다음에 어지럼증이 오고 탈수 오니까 어지럼증 오고 그다음에 이뇨제를 처방하니까 예. 소변이 마렵잖아요. 자주 화장실을 가게 돼요. 아. 그럼 하다가 낙상을 하게 되죠. 아이고. 예. 막 이렇게 하는데 또 여기서 또 가서 또 이제 어지럽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또 어지럼증 약을 또 줘요. 아이고. 어지럼증 약 주면 디멘하이드레이트라는 이 보나링이라고 하는 약인데 이걸 또 주면 입이 또 말라요. 아. 네. 그러면 또 계속 또 또 물 마시게 마시러 되면 물 마시려고 하고 입이 마르고 또 물 마시러 자주 예. 가면 소변 또 자주 쓰고 이런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렵죠. 네. 그래요. 그 원장님 그 관련해 가지고 저희 문자 왔는데 요거 좀 소개해 드릴게요. 세상 문자예요. 8923번님. 어머니가 당뇨셨는데 80대 들어서 고혈압과 최근에 고지혈증 약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네. 몸에 무리가 없어지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너무도 흔한 조합이기 때문에 그 조합은 어느 정도 다 안정화돼 있는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예전엔 80대 오래 살았죠. 근데 거기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께서는 예. 이런 약을 줬을 때 충분히 이익이 될 수 있다. 예. 더 오래 사실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결국 병과 함께 오래오래 예. 이 유지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면서 사실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 물론 아까 말씀드린 좀 상충되는 약 예를 들면은 그 당뇨 스타틴 그
이상 지질증 약을 먹으면 예. 당뇨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하지만 다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익이 부작용보다 이익이 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연구 결과 쌓여 있어서 처방하는 거니까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게다가 저는 그 환자를 안 봤기 때문에 다양한 그 상태를 몰라서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예. 일반적인 케이스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 문자 온 김에 계속 좀 질문이 많아가지고 오늘 많이들 지금 질문 주시고 계세요. 네. 7086번님. 저는 20대 후반입니다. 지금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저 심각한 겁니까? 아 그때도 이건 사실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나는 어렸을 때부터 혈압이 원래 높아서 나는 혈압이 높은 게 정상입니다. 예. 이렇게 판정을 하시면 안 되고요. 나는 남들보다 더 빨리 질환이 걸렸다. 그러면 나는 100세까지 산다. 20대부터 뭐 30대부터 100세까지 산다면 고혈압 유병 기간 70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앓으시는 분들은 체력이 좋고 살이 찐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남들은 술도 잘 드시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는 겉보기와 다르게 굉장히 취약하다, 더 약하다. 나의 어떤 항상성 유지능력이 아주 떨어진다 생각하시고 좀 더 철저히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약뿐만 아니라 특히 좀 젊은 분들은 요즘 특히 더 그런데 관리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술 담배도 끊으시고 식이도 하실 수 있으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은 기본으로 드시면서 생활습관 관리를 하셔서 정말 타이트하게 관리하면 이상지질증 약은 좀 끊기 어렵겠지만 고혈압 약은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취약하다는 걸 인식하시고 더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중이완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 여러 질환이 있을 때 어떤 치료를 우선해야 될지 요 좀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요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어떤 그 되게 아까 말한 과학적 근거는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질환 뭐 고지혈증 약, 고지혈 그다음에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조합과 뭐 당뇨병 고혈압 조합과 뭐 이런 게 다 하나하나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요. 결국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젊은 사람들은 제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각 질환별로 공통적으로인 중재가 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술 담배 하시는 분들 술 담배 끊으면 당뇨병도 좋아지고 고혈압도 좋아지고 이상 지질증도 좋아집니다. 신장 기능에도 좋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술 담배고요. 그다음에 운동, 영양 이런 것들 다 누가 생각해도 좋을 만한 것들. 결국은 이거긴 해요. 뭐 공자와 맹자를 갖긴 하지만 그게 또 정답이니까. 셀프 케어,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시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찌 됐건 가이드라인 읽어봐도요. 내가 스스로 실천하는 생활습관 관리가 권고 수준도 가장 강하고 그다음에 권고 강도도 가장 강하고 근거 수준도 가장 높습니다. 그 원장님, 저는 이거 꼭 여쭤보고 싶어요. 이 다중이완 환자가 여러 병원을 다니면은 의료진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저희가 됩니까? 의료진 간에 좀 소통도 안 될 것 같고. 소통 전혀 안 됩니다. 서로 이거랬는데 요 약 드시지 마세요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점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대학병원에서 어떤 시스템에 들어가는지 몰랐는데 이게 굉장히 자존심 싸움도 많이 걸려 있는 문제더라고요. 그래요? 일단은 먼저 다른 곳에서 어떤 약을 처방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 거는 아마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관련해서는 전혀 공유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각 의사별로 전문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리고 가진 데이터도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다른 사람의 약을 끊을 수도 없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대학병원 교수들은 A과 전문가에서 B과 전문가 약을 끊으면 굉장히 자존심 상해요. 자기가 네가 뭔데 나를 하느냐. 내 약을 끊느냐.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좀 많이 노인 전문 의사 도입 제도가 도입되고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거 원장님하고 있으면 시간이 금방 가요.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고 지금 요거 좀 물어봐달라 이런 문자들도 좀 많이 오는데 요건 아쉽지만 저 다음 시간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기순국 원장과 함께 이 다중이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